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이제는 손 안에서 집까지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. 관련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UNR 컨설팅 박상원 대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박사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네. 방과후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특히 부동산 중개 웹이라고 해서 네. 그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많이 이제 찾고 있는데요.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걸어 다니면서 이제 네. 구하는데 상당히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2012년도에 처음 스마트폰 중개 웹 시작했는데요. 네. 그 1위 업체 같은 경우가 지금 다운로드 수가 뭐 지난해 6월달 기준으로 해서 뭐 1,400만 명, 1,500만 명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. 1,500만 명이요? 그렇습니다. 웬만한 사람 다 앱 다운로드 했다는 얘기네요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뭐 한 900만 명 정도 네. 된다 보니까 뭐 인구의 뭐 절반 정도가 지금 부동산 중개 웹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중개 앱에 들어가면 모든 부동산 정보를 전국에 있는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뭐 건가요? 일단은 뭐 부동산 웹 같은 경우가 실제 그 지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네. 같은 경우 1, 2 업체들이 특히 주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네. 이제 빌라라든지 그 오피스텔 전월세 위주로 돼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매매보다는 전월세 위주로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아파트까지 이제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아직까지는 빌라나 그 다음에 이런 그 오피스텔에 그 전월세 위주로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젊은 사람들의 네, 기호에 그렇습니다. 맞는 네, 요구에 그렇습니다. 맞는 거로 돼 있다 그런 네, 말씀이신데요. 네, 네. 이렇게 부동산 앱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널리 호응을 받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 지금 뭐 스마트폰 시대에 네. 가장 이제 적절한 그 부동 중개 웹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기존에 그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기존 업체들 특히 네이버라든지 인터넷 부동산 포탈 업체들 네. 이용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전 업체들은 상당히 좀 이제 현재 좀 서서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 업체에서도요? 기존 업체들이 좀 수익이 상당히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한 이번에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이제는 뭐 카드 결제라든지 은행권을 오. 제외해서 그 다음에 관리라든지 네. 좀 할 그 예정으로 있고요. 그 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임대 관리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네. 뭐 좀 뭐 무료 이사 견적 시스템이라든지 해서 계속 지금 주거와 연관된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웹 업체들은 커가고 네. 기존의 그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포털 업체들은 점점 이제 계속 성장하는? 사그라지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죠. 포탈 앱은 사그라져. 예, 그 인터넷 웹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. 있겠습니다. 오프라인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오프라인 업체들이야 뭐 특히 그 인터넷 웹을 이용해서 네. 그동안 중개업소들이 등록을 합니다. 아, 연관되어 있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. 오프라인 업체들도 아무래도 홍보라는 게 네. 아예 우리가 이제 그 배달 음식 같이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네. 예, 그러니까 홍보비를 들이면서 아니 뭐 직방이라든지 뭐 다방이라든지 네. 이런 게 계속 하면서 기존 업체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실제적으로 그 일반 그 중개업소들도 홍보를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일반의 있겠죠. 오프라인 중개업체는 결국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콘텐츠 그러니까 전에는 포털라인하고 연결되고 그렇습니다. 있다가 이제 뭐 이제는 부동산 앱. 그렇죠. 콘텐츠 그다음 주요 이제 매물을 매물. 많이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직접 네, 올리기 때문에 아. 이 실제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홍보비를 이렇게 내면서 올리는 이런 거고 그 앱에 나가요.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콘텐츠도 같이 동시에 이제 올리고 있다.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, 그럼? 수수료야 뭐 실제적으로 그 1년 회비 이렇게 그나 뭐 건별로 이제 매물 올릴 때마다 아니 이제 제가 구매한다. 그 구매한다 앱에서. 그러면은 웹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요율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중개 거기에 표금 따른 0.4, 0.5 예, 이렇게 받기 때문에 네. 일반 부동산 중개 수수료랑 동일하게 하는 거. 동일하고요. 뭐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 좀
중개 마케팅상 좀 싸게는 해주지만은 거의 뭐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원룸이나 투룸 같은 거 구할 네. 때 보통 한 60에서 한 1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. 대략. 수수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는 수수료도 거의 동일한데 거의 동일합니다. 동일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앱을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네. 아무래도 바쁘고 이게 전화로도 확인하기가 좀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네. 또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전화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문자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. 이런 거기 때문에 네. 웹을 보면은 매물이 다양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VR로 이제 보통 촬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. 뭐 360도로 이제 다 이제 스튜디오처럼 다 촬영이 그 동영상으로 그렇습니다. 이렇게도 촬영해놨기 때문에 안 가보고도 내가 이제 원하는 매물을 직접 이제 볼 수 있고. 컨택할 수 있고 또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방 사진도 미리 또 볼 수 있고 네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언제 어디서나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특히 그 부동산 외부로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방문을 해서 뭐 계약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오프라인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이제 뭐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가서 이제 자기들이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네. 그걸 올려놓는 거군요. 일단 뭐 그렇게 하는 회원이니까?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네. 그 이런 직방이나 다방 같은 업체에서 직방이 뭐죠? 이제 직방이 뭐 직접 거래한다 이 말 같아요. 그래요? 다방은요? 다방면으로 보여요? 다방 이제 업체에서 많다. 이제 한글 때 뭐 방이라는 거냐 항상 이제 쓰는 용어고요. 네네. 직방, 다방 뭐 이렇게 해서 네. 직접 이제 편하게 이제 쓰는 이런 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직거래보다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하기 때문에 뭐 중개 사고도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입장이고 업체에서도 직접 올리기도 하고 중개업소도 직접 뭐 이제 매물을 올리기도 하고 업체에서는 또 직접 가서 VR도 촬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시장이 전에는 이제 뭐 온라인 쪽에서는 포탈 네. 아니면 직접 부동산 그 네, 업소 그렇습니다. 찾아가거나 이것에서 바뀌어서 부동산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뭐 좋으면은 거기서 가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. 직접 가서 현장 가서 볼 수 있고. 뭐 전화해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거래랄까요? 네. 거래 이런 네. 부분들이 더 늘어나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? 아무래도 특히 그 원룸이나 투룸이나 빌라, 네. 특히 빌라라고 그러죠. 예.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월세 같은 경우는 네. 상당히 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아. 우리가 매매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가서 등본도 확인해보고 또 여러 번 가봐야죠. 뭐 투자 가치라든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네. 전월세 같은 경우는 뭐 직장 가까운 그렇죠. 곳이라든지 뭐 이제 내부 구조가 좋다 그러면 없거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쉽게 그냥 그 공산품 구매하듯이 네. 이렇게 하는 뭐 등본만 큰 이상이 네. 없으면 이렇게 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그 원룸이나 투룸이나 오피스텔은 상당히 좀 매매가 좀 이쪽으로 이제 많이 좀 돼 있고요. 네. 실제 이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현재 전월세를 실제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을 때는 네. 뭐 이런 직방이나 다방 같은 업체에 네. 올려가지고 이 수수료를 좀 올려가지고 세입자를 현재 마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근데 대표님은 악용되는 사례도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. 뭐 네, 그렇습니다. 거짓 매물을 올려놓는다든가.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끼 매물입니다. 아, 미끼 매물이요? 미끼 매물이어서 상당히 이제 저렴한 뭐 네. 전세가 뭐 주변 투룸이 뭐 2억인데 네. 뭐 1억 4천짜리를 실제로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성 전용인데 네. 실제 가보니까 뭐 남성들 섞어서 현재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특히 낙세성 이제 매물이기 때문에 실제 그 웹상으로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통화를 하고 가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앱상에서는 이제 이런 정도 있다라는 가능성만 타진하는 것이 맞다. 그렇죠. 그래서 일단은 뭐 인테리어 사진 이런 거라든지 내부 사진을 모든 매물을 다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예전에 찍어놓은 거 올릴 수도 있는 그렇겠군요. 게 있기 때문에 진짜 100% 진성 매물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일단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박 대표님, 실제로 피해를 받은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까? 아무래도 지금 뭐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뭐 중고차랑 똑같아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가격대에 이제 물건이 있는 걸로 갔더니 실제 그 가격대 물건이 금방 빠졌고 다른 매물을 추천하는 거죠.
아, 그 이제 네. 앱상에서 보고 갔는데. 그래서 앱상이 좋다. 이게 가격도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까지 하고 갔는데. 왔는데 방금 계약이 됐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시간 뭐 오는 도중에 계약이 됐기 말이 안 되네, 때문에 사실상. 이거는 뭐 실제 이걸 손님을 속이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손님을 상담을 통해서 다른 매물을 유도하려고 그런 건지 이거는 사실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. 네.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런 허위 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이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제적으로 규제 방안 그런 거, 부동산 앱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렇습니다. 건데. 상당히 이제 100% 실제 물건이라는 게 100% 계약이 되면은 바로 거기서 웹에서 바로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. 그게 참 이게 계약과 동시에 내리기가 상당히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. 왜? 실질적으로 계약 됐으면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오면은 계약서를 또 적어야 되고 네. 이게 끝나고 아. 이게 하고 나서 계약금이 들어와야지. 네. 계약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또 계약이 끝난 게 아니고 중간에 안 할 수도 있으니까. 계약금이 또 파기될 수가 있거든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잔금까지는 한 달 동안에 들어야지 계약이 끝난 겁니다. 그런데 계약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계약이 된 건 아니에요. 그럼 가계약이라고 써놓으면 되잖아요, 거기다. 그 물건에다가. 그런 방법이 있겠죠. 네. 그래서 계약이 됐다 그러면 계약이 됐다. 근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또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잔금까지 쳤어야지 물건을 내리겠다. 중개업자는 또 그러네요. 목적이 또 있고 계약금을 또 포기한 경우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돈을 내고 광고를 올리기 때문에 네. 업체 측에서도 이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. 또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계약이라는 건 잔금이 마무리돼야지 계약입니다. 확실하게. 근데 중간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진성 매물만 이제 올리고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러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네. 한 군데가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물건 내려가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100%는 그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앱을 뭐 1위 업체 앱을 통해서 갔는데 네. 확인하고 갔는데 아니다. 네, 또 그렇죠. 왜냐하면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실제로 업체는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본 동영상으로 본 예를 들면 매물 물건이라 그럽니까? 네. 물건과 다르다.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뭐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한 군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. 보통 두세 군데 사용합니다. 두세 군데 사용하기 그럼 때문에 이거는 대표님 부동산 업체만 좋은 거 같네. 얘기 들어보니까. 일단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일단은 뭐 그래도 예. 업체 입장에서도 뭐 삼진 아웃제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허위 매물 지속적으로 올린다든지 예. 그다음에 사진을 몇 달 전에 사진을 계속 사용한다든지 네. 이런 것들은 실제 뭐 경고를 준든지 우리 입장으로서도 이제 주변보다도 너무 시세보다 너무 그렇죠. 싸다. 이거 미끼 매물이다. 아니면은 하여튼 뭐 사진 너무 그러니까 미끼 매물이라는 게 뭡니까?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?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? 일단 불러냅니다. 불러내. 중고차처럼 아, 일단 뭐 와서 중고차 봐라. 뭐 차값이 2천만 원인데 네. 이 소나타 뭐 2015년도 근데 뭐 500만 원 올린 겁니다. 근데 일단 오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걸로 이도를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느낌이 예를 들면 50% 세일한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네. 50% 세일은 한두 품밖에 안 되고 다 20% 나머지는 다 저대로 받습니다. 이것도 이제 그런 영업 걸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네. 실제로 고객들 입장에서는 약간 헛걸음질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직접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죠. 좀, 가는 거니 헛걸음 하니까 뭐 헛걸음 할 바에야 다른 걸 하자. 이렇게 해서 뭐 계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방지 대책 같은 건 없어요, 대표님? 뭐 방지 대책과 업체 자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뭐 현금 보상이라든지 헛걸음 네. 했을 때 아니면은 삼진 아웃들에서 네. 몇 번 걸렸을 경우는 아예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.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거 계속 이제 개발한다고 그러지만 예. 100% 완벽하게 허위 매물을 걸릴 수는 없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계약이 깨질 수가 있고 중간에 이제 잔금까지 완벽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 돈이 안 들어왔을 알겠습니다. 때는 예. 이런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자꾸 자체 정화를 함으로써 예. 가구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정화밖에 방법이 없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, 지금까지 UNR 컨설팅 박성원 대표였습니다.